드래곤이 메탄 생성균이 자라는 그 주머니 같은 걸 입속에 지닌 상태에서 이 한번 탁 부딪혀주면 불꽃 탁 내면 그냥 불 확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요즘 제가 이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재미와 보람에 더해서요, 아이디어와 영감을 받기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올린 용 영상에 달린 댓글은 이거 보니까 거의 뭐 학술 세미나 토론을 보는 듯한 그런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영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구전되는 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시청자가 서양용, 드래곤이죠. 드래곤을 대상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쳤고요. 그래서 드래곤을 이 절지동물 가능성을 제기하셨어요. 저는 아주 훌륭한 과학적 상상력이라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서양용이 다리 4개에 더해서 날개가 있다는 거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척삭동물이 다리가 6개가 늘어나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절지동물의 척추가 생기는 게 합리적이냐? 이렇게 궁금하다 말씀하셨는데 얼마 있다가 우리 그 응생모라 그 댓글에 아주 좋은 답을 달아주시는 그 한 구독자께서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외골격 이 척추뼈로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절지동물 문에도 속할 수 있고 척삭동물 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말이죠. 동물하면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이건 다 아시죠? 등뼈가 있으면 척추동물, 없으면 무척추동물. 이렇게 흔히 나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절지동물문, 척삭동물문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자, 저 문은 뭐냐? 혹시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그렇죠. 이거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생물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계, 다음에 무슨 문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척삭동물문, 절지동물문 이렇게 나눴잖아요. 동물계가 있고요. 척삭동물문이 있어요. 척추동물은 어디 들어가느냐? 척추동물은요, 척삭동물 밑에 척추동물 아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그러니까 이게 포유강, 조강, 파충강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척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멍게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척수의 아래로 뻗어 있는 연골로 된 그 줄 모양의 물질이에요. 근데 이 척삭동물문은 3개의 아문이 있어요. 미색 아문, 두색 아문, 척추동물 아문. 그러니까 미색은 꼬리 쪽에 척삭이 있는 거고요. 두색은 머리 쪽에 척삭이 있는 거고요. 척추동물에서는요, 대부분이 척삭이 배식이나 유생시기가 지나면 다 척추로 바뀌어요. 자, 이거 앞에서 한 질문과 답변 수준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용 변태에 관한 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고요. 덕분에 동물 분류에 대한 아주 기본 지식을 생생하게 획득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힘이다. 근데 어차피 영상이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물 공부를 재밌게 해보자고 제가 시작한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이 드래곤이 어떻게 불을 뿜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불 뿜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연료가 있어야 돼요. 불씨가 필요합니다. 우선 연료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희 가능한 연료 후보가 있어요.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래곤이 입속에 메탄을 만드는 미생물, 메탄 생성균이 자라는 어떤 기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가능해요. 메탄은 이 간단한 화학식으로 표시하면 CH4,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은 아주 간단한 화합물이에요. 이 메탄 생성균이 메탄을 만드는 이유는 이게 아주 간단해요. 왜 만드느냐? 우리 숨 쉬죠. 우리는 숨 쉬면서 뭘 만들죠? 우리는 숨 쉬면 이산화탄소와 또 수증기, 물을 만들어요. 똑같이 메탄 생성균은 숨을 쉬면서 메탄과 물을 만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숨 쉬는데 어떻게 메탄을 만드느냐?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요, 간단한 화학식으로 표시하면 결국 우리는 뭘 먹든지 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포도당을 한번 보세요. C6H12O6 수소가 12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산소를 만나잖아요. 그럼 보세요. 저기 포도당에 있던 모든 탄소는 다 이산화탄소로 갔고요. 거기 있던 수소는 다 산소를 만나서 물로 갔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숨쉬는 호흡을 화학식으로 딱 정리한 거예요. 메탄 생성균은요, 제가 수소에 주목하자고 그랬잖아요. 이 수소라는 거는요, 수소연료, 수소차, 수소가스
많은 에너지가 들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수소는 생명체에도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탄 생성균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마치 우리가 프로닥을 쓰는 것처럼 이때 뭘로 호흡을 하느냐? 산소가 아닌 이산화탄소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나오죠. 저기 있는 수소가 어디로 가요?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를 만나서 메탄가스가 되고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같이 포도당을 산소로 이용하는 거에 비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요. 얘네가 무지하게 느리게 자라요. 하지만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메탄 생성균은요, 산소를 만나면 사망합니다. 이상하죠? 우리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산소가 이들에게는 이게 사약이 된다는 게. 자, 산소를 만나면 죽는 이유는요, 산소는 이게 두 얼굴이에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활성산소.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노화의 원인이란 말도 해서 항산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산소를 이용해서 살다 보면,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호흡으로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럼 활성산소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산소를 이용해서 사는 생명체들은 그런 걸 제거하는 효소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탄 생성균은 그런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이 메탄 생성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이 아주 널리 분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늪이나 호수 밑바닥에 살면서 메탄가스를 계속 배출을 합니다. 혹시요, 이 잔잔한 호수 표면에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를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특히 여름철에 뽁뽁 올라오면 그거 메탄가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요, 이런 메탄가스가 갇혀 있다가 한 번에 나온다면 거기에 불 붙여가지고요, 이 라면도 끓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한 사람이 지금 얼어붙은 호수를 뚫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붐! 불이 확 나왔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드래곤이 메탄 생성균이 자라는 그 주머니 같은 걸 입속에 지닌 상태에서 그 필요할 때 탁 열면서 메탄가스 나오게 하고요. 그냥 상상이니까 이갈이 한번 해주면, 이 한번 탁 부딪혀주면, 불꽃 탁 내면 그냥 불 확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내주더라고.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본 거는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는 바로 메탄 생성균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생물 이름에 비호감을 주는 글자라면 저는 단연 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미생물 전공인데요. 사실 미생물 이름들이 좀 다 그래요. 유산균, 대장균, 무점균, 심지어 유익균, 좋은 것도 다 균으로 끝나니까 이게 그렇게 정감이 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번 균을 내다가 한번 혐자를 붙여보세요. 혐오한다는 혐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균에다가 혐이 붙으면 이건 정말 혐오스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두 자를 다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있어요. 바로 이 메탄 생성균도 거기에 속하는데요. 혐기성 균, 혐기성 미생물, 혐기성 세균. 혐기성이란 말이 붙어 있거든요. 혐기성 균이에요. 이 혐기성 균이라는 거는 이거 용어 자체가 과학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 혐기성 세균은요, 공기, 정확히는 산소죠. 산소가 없다는 뜻, 어네어로빅이죠. 왜 우리 체육관 가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 에어로빅이고 무산소 운동이 어네어로빅이잖아요. 근데 이 어네어로빅을 이거를 이제 한자로 바꾸는 데게 일본식 한자로 바뀔 과정에서 그다 이게 혐기성이 돼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혐기성 세균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산소로 호흡을 해요. 왜냐하면 산소가 제일 좋은 물질이거든요, 호흡하는 데는. 그러다가 산소가 없다. 산소가 없으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 식물, 산소 없으면 죽죠. 하지만 대부분의 세균들은 산소가 없으면 다른 걸 이용한다는 것이죠. 산소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이 호흡을 하니까 뭐 무산소 호흡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혐기성 세균으로 하면은 좀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거죠. 산소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 메탄 생성균은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주 일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혐기성균이 맞죠. 우리가 만약에 저는 혐기성 세균을 조금 안쓰러워 생각해서 위로의 말을 던진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걔 산소 없는 데서 어떻게 사냐? 산소 없는 데가 어딨냐? 아니요, 지구상에 산소 없는 데가 훨씬 많아요. 심지어 우리 입안에도요, 잇새, 틈새, 산소 없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저 물속, 땅속 가면 산소 없는 곳이 훨씬 많죠. 근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잖아요. 그게 나쁠 것 같죠? 아니죠. 여기에는요, 웬만한 생물은 못 오잖아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냥 산소가 없는데 살 수 있는 그런 미생물만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번성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신기하죠? 자, 오늘은 그 시청자 여러분의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생물 공부를 놀이처럼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모두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응상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